안녕하세요. 하루과의 푸선생의 푸르르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나 공식에 대한 설명보다는 개념이나 공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최소한 지금 현재 고1 그 이상을 대상으로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수학 공식 어떻게 효율적으로 외우나. 제가 생각하기에 수학 공식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도될 수 있는 공식. 두 번째, 유도할 수 없는 공식.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순서를 좀 바꿨었는데, 그럼 먼저 유도할 수 없는 공식이 어떤 거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왜 이런 공식을 나오게 하는지, 어떻게 얘를 결론이 났는지, 증명이랑 좀 달라요. 실제 얘가 맞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거랑 달라요. 어떻게 이런 식이 나왔는지를 유도할 수 없는 것들.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중3 때 배우는 거 있죠. 현재는 지금 중2 때 배우고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피타고라스 공식. 자, 뭐죠?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자, 빗변을 C라고 하면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자, 이 내용을 중학교 수준에서 이런 식이 어떻게 나왔다 유도하기는 사실 어렵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얘를 왜 이렇게 나왔듯 유도 자체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증명은 가능하죠. 실제 직각삼각형인 녀석들을 숫자를 대입해서 증명은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 3하고 4하고 5인 직각삼각형을 대입하면 이 식이 맞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다른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얘를 끄집어내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또 어떤 게 있냐, 중학교 때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것 중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보통 어떻게 하죠? 2차 방정식의 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가 있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구하죠. 얘도 실제 이렇게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를 하거나 했을 때 이걸로 구한 근이 이 식에 부합한다라는 걸 증명은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식을 꺼내오기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식 자체를 유도한다? 유도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 공식들을 저는 이제 유도할 수 없는 공식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저는.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얘네는 솔직히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가 필수적이에요. 어떤 다른 숫자나 다른 식을 가지고 쉽게 유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암기를 해서 사용하는 게 빠르니까요. 자, 하지만 모든 식들을 그냥 이렇게 암기만 한다? 우리가 수능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면 고1, 고2, 고3 물론 이제 중학수학 내용도 포함해서 도형 파트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럼 양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얘들을 조금 효과적으로 외우기 위해서는 다 암기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암기를 안 한다는 거지 그 내용을 모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절대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유도될 수 있는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유도될 수 있는 공식. 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고1 1학기 뒷부분에 거의 마지막에 나오죠. 원의 방정식. 자, 기본적으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배웠죠. 자,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공식들 중에서 저는 기울기를 알 때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다수 교재에서 기울기를 m이라고 주어졌을 때 이 원에 접하는 방정식을 바로 공식화해서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y는 기울기 m에다가 x를 곱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반지름 r을 곱하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공식화해서 알려주죠. 자, 근데 얘를 외우다 보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뒷부분에 대해서 여기 R이 안에 들어갔는지
m이 바깥에 있었는지 막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가 공식 대입을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왜 이런 공식이 나왔나를 이해하고 유도할 수 있으면은 단순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실수 확률이 좀 줄겠죠. 왜 이게 나온지 아니까. 자, 그럼 이 예를 통해서 어떻게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었다. 자,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접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직선이 되거든요. 대충 써보면은 y는 mx 플러스 k 형태로 접선의 식일, 직선의 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 이전에 1학년 1학기 부분에서 직선과 점의 관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공식을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을 살짝 가져와 보면은,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하고 c는 제로인 직선과 알파, 베타란 점과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살짝 써보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x에다 a를 대입한 거, a 알파 플러스 y에다가 베타를 대입한 거, b 베타 플러스 c 하고 절대값 닫은 게 보다 두 직선과 점의 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활용하면요, 자, 원과 직선, 접선 사이의 거리를 보면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접선은 이렇게 지나겠죠. 그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어떻게 될까요? 직각이니까 얘가 뭐다?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얘를 활용해서 앞에 공식을 유도해 볼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쓴 녀석을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mx-y 플러스 k는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원의 중심, 현재는 어디죠? 0,0이죠.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다? 반지름 r이 돼야 된다. 자, 이 부분을 대입해 보니까,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x에다 0 대입하죠. 아, 그럼 여긴 0이 되네요. y에다가도 0을 대입하니까 빼기 0, 그 남은 거 플러스 k가 뭐가 돼야 된다? 반지름 r이 돼야 된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절대값 k 값이 뭐다? 이 분모 부분을 오른쪽에 곱해줘서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절대값 파트를 풀면요, k가 0보다 클 때, 자, 그럼 k는 그대로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k가 0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k가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즉 k가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녀석들을 이제 위에 이 식에 대입하면 k 값이 지금 나왔죠? 두 개로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그럼 뭐냐?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서 이거를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 공식 자체를 몰라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를 활용한 공식을 이용한다면은 굳이 앞에서 제가 제시했던 이 공식 자체를 단순 암기를 안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단원에 나오는 공식들에서 내가 도저히 유도할 수 없는 공식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고,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고 유도할 수 있는 공식들을 이해만 한 상태로 문제를 푼다면은 전체적인 수학 공식들 중에서 내가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 많이 줄게 될 거예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 암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 기억했을 때 문제를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풀 수 있는 확률도 줄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수학 공식 모두 다 단순 암기하지 말자. 유도할 수 없는 거, 유도할 수 없는 공식, 이내는 열심히 암기를 하고요. 자, 방금 것처럼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는 거, 얘네들은 단순 암기 말고 이해를 하자. 실제로 유도할 수 있는 공식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을 직접적으로 바로 대입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암기를 해야 되는 공식의 양을 줄이자는 거예요. 이해를 통해서. 자, 알겠죠? 자, 오늘은 지금 원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하나의 예만 들었지만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수원에서 삼각함수가 있죠. 여기서도 수많은 삼각함수의 공식이 있어요. 평행 이동했을 때, 좌우 대칭을 했을 때, 그거를 지금
암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저는 그거 다 몰라요. 모르지만은 풀 수 있어요. 왜? 전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그거를 다 변형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한번 삼각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암기를 하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